여러분, 유가가 거의 30% 대폭락을 했습니다. 대폭락을. 이게 유가가 폭락한다는 것은요, 굉장히 위험한 징후입니다. 기름을 누가 쓸까요? 제조업체들이 쓰잖아요. 기업들이 많이 씁니다, 기름을. 항공사도 많이 쓰고요. 여행사도 많이 쓰고요. 차량을 써야 되니까. 그러면 유가가 폭락한다는 뜻은 기름을 쓰는 사람들, 다시 말해서 수요가 줄어든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아주 급속하게 반응하는 겁니다. 왜 기름값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까 하고 말입니다. 당연히 코로나19 때문이죠. 팬데믹이라고 해서 여러분 거의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잖아요. 이미 전 세계가 10만 명이 넘어선다고 하니까 말입니다. 그러니 기업 활동은 당연히 위축될 수밖에 없고요. 기업 활동이 위축되니까 이거 기름값 앞으로 선물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기름값 앞에 최소한 3개월, 6개월 앞에 사는 거죠. 예, 선물이 뚜두두둑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 활동이 그만큼 안 될 거다 예상한다는 거죠. 여기에다가 사우디아라비아하고 러시아하고 싸움이 붙었어요. 왜냐하면 서로 시장을 많이 차지하기 위해서죠. 기름을 많이 팔아야지 사는 나라가 러시아고 사우디아라비아입니다. 그런데 두 석유 부국이 내가 더 많이 팔아야지 하면서 더 많이 생산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공급이 더 많아지는 거죠. 수요는 주는데 그럼 가격은 더 떨어지겠죠. 그래서 사우디아라비아하고 러시아하고 감산 합의를 시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실패했습니다. 결렬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사우디아라비아도 그렇고 러시아도 그렇고 앞으로 계속 생산을 한다는 이야기잖아. 더 많이. 원유에 대한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서 가격이 더 다운되더라도 가겠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시장에는 유동성이라고 해야 되나요? 공급 물량이 계속 늘어나는 거고요. 공급 물량이 늘어나니까 가격은 그만큼 떨어지는 겁니다. 얼마나 떨어졌냐고요? 많이 떨어졌어요. 서부 텍사스산 원유 WTI라고 합니다. 예, WTI 선물이 33.6%나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27.34달러에 거래됐어요. 20달러대로 주저앉았습니다. 유가라는 게 아마 여러분들 기름값 100달러 간다 하는 이야기도 많이 들었고 60달러, 70달러 이것도 굉장히 많이 들었던 이야기예요. 그런데 지금 20달러 선, 다시 말해서 30달러가 깨진 거예요. WTI 경우는요. 북해산 브렌트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31.5%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배럴당 31.02달러에 거래됐습니다. 와, 이거요. 2016년 2월 이후로 최저치로 내려가는 2016년 2월 이후로요. 낙폭이요. 낙폭은 지금 엄청납니다. 이게 더 중요하거든요. 걸프전 이후에 최대입니다. 걸프전 이후에. 걸프전이 91년이었거든요. 1991년. 그때 이후에 최대치 기록입니다. 이 낙폭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갑작스럽게 떨어진다는 것은요. 경제도 갑작스럽게 충격이 온다는 거예요. 그 충격이 금융위기 이상의 것이 온다고 이야기합니다. 금융위기 이상의 것이라는 것은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IMF 외환위기가 우리는 가장 큰 위기였어요.
그런데 그 당시 우리가 위기를 맞을 때 1998년, 1999년에는 전 세계가 위기가 아니었습니다. 예. 그런데 금융위기는요, 전 세계적인 위기였습니다.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주택 저당 정권, 주택 관련된 이게 뭐 주택을 담보로 돈을 빌렸는데 못 갚게 생긴 거예요. 이게 시작이 된 거예요. 금융위기의 시작이었거든요. 그런 위기보다도 더 큰 위기, 그러면 뭐겠습니까? 경제위기입니다. 결국은 코로나19 공포가 기업들의 활동을 위축시키고, 기업들의 활동을 위축시키니까 유가가 폭락하고, 그러면서 유가와 관련된 뭐 베네수엘라나 이런 나라들 있죠. 취약한 국가들. 이런 나라들 무너지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게 자연스럽게라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는데요. 갑작스럽게라는 말을 써야 될지. 예. 그리고 이란 뭐 이런 데는 망하는 거예요. 경제 위기 오는 겁니다. 이미 이란이나 베네수엘라는 와 있기도 하지만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위기가 이 금융위기 이상의 것이 온다는 말이 이미 어울리는 말이 돼버렸습니다. 어울리는 말이. 그래서 시장 자체는 지금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아시아를 시작으로 해서 유럽으로 가든지 이게 다시 미국으로 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저 위기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 시가 뉴욕 주가입니다. 한번 보세요. 뉴욕 증시 코로나19 유가 공포의 폭락이에요. 폭락. 다우가 7.79%나 떨어졌습니다. 7.79%. 다우존스 지수 말입니다. 뉴욕 증시가 이만큼 지금 완전히 떨어졌다는 이야기예요. 완전히. 그러면 나스닥도 마찬가지겠죠. 그만큼요, 시장의 위험이 지금 와 있다는 거예요. 어제가 대한민국에게는요, 역사적인 날이었잖아요. 진짜 역사적인 날. 어떤 게 역사적인 날이냐? 외국인의 주식 판매가 사상 최대였습니다. 셀코리아. 무려 1조 3천억 원을 넘었습니다. 그만큼 대한민국에는 큰 위협이었거든요. 왜냐하면 유가가 주식시장이 이렇게 붕괴하고 떨어진데 뭐 블랙먼데이라는 표현까지 썼으니까 말입니다. 일단 미국에서 확진자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미국에서 확진자가 많이 나타난다는 것은 팬데믹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시장 자체를. 게다가 유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뭐 생각할 틈도 없이 떨어지는 거예요. 생각할 틈도 없이. 그러니 아시아 증시가 우리만 떨어지겠습니까? 다 떨어지죠. 일본 니케이도요. 5% 이상 떨어졌어요. 5.07% 떨어졌고요. 상하이 종합지수도 3.01%. 홍콩 항생지수도요. 3% 이상 떨어졌고요. 대만의 자치엔 지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시장의 공포지수가 점점 커지는 거예요. 코스피 200 변동지수를 일반적으로 공포지수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불황이면 불황일수록 이 코스피 200의 변동지수는 크거든요. 예. 왜냐하면 코스피 200 이러면 아무래도 잘 나가는 기업 200일 거 아니에요. 이 잘 나가는 기업 200이 변동이 된다. 그 말은 경제가 나빠진다. 공포가 더 커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거든요. 이 하루의 변동성이 무려 말입니다. 31.7%나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점점 공포지수가 커진다. 오늘 1950선을 지켜낼 거냐 못 지켜낼 거냐. 못 지켜낸다는 이야기도 지금 계속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요, 세계 경제 생각했던 것보다 더 빨리 금융 위기 이상의 것이 온다는 말이 맞아질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맞아질 수도. 그래서 더 불안하고 더 불안한 겁니다. 실제 매일경제가 인터뷰한 기사 있잖아요. 케네스 로고프 그 뉴욕대 경제학 교수 말입니다. 그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예측이 안 된다. 전문가들도 예측 못한다. 예측을 못한다는 것은 불확실성이 굉장히 큰 거다. 불확실성이 크다는 것은요, 시장이 무너질 가능성도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 성장률을 2%대까지도 떨어질 수 있다는 이야기를 했고, 2% 떨어지게 될 경우 결국은 세계 경제 위기가 오지 않겠느냐 하는 예측까지도 내놓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수요나 혹은 공급이나 한쪽에 문제가 있으면 한쪽의 문제를 해결하면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금융위기 때 같은 경우는 수요 쪽에 문제가 있었어요. 돈을 빌리다가 파산 난 거예요. 그러면 돈을 더 빌려주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 코로나19 사태는 수요가 문제가 아니라 공급까지 깨지고 있어요. 세계의 공장이라는 중국의 생산이 완전히 망가지고 거기서 부품을 공급받아야 되는 많은 세계적 기업들이 생산을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수요와 공급이 동시에 깨지는 문제라서 이게 더 위험하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고요. 옥스퍼드 이코노믹스 여기 세라 헌트라는 수석 이코노미스트도 비슷하게 이야기합니다. 상황이 어디로 갈지 예측이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예측하는 자체가 극도로 위험하다. 당분간 시장은 동요할 수밖에 없다 하는 이야기를 다 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대로 가면요, 여러분, 세계 경제 위기도 그렇게 멀리 있지 않다는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할 수밖에. 그만큼 지금 세계 경제 자체가 위기 속에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